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금액이 빨간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의 재벌 3세의 일탈을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고 합니다. 이 대한항공 한짐 3세 전무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소식에 대다수 시민들이 보인 반응인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미 기업의 3세 경영진들은 영화에서 악역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실화에서 모티브를 했다는 점이고요. 일각에선 한진가에 대한항공의 대한 태극마크를 빼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승승장구하던 러시아 증시가 흔들리기에 고점에서 ETF나 펀드를 매수하신 분들의 손해인데요. 특히 지난주에 수익률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한 달 신규 가입자 손실폭이 가장 컸고요. 러시아 펀드를 최근에 가입한 투자자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5에서 8%의 수익을 기록했던 러시아 펀드가 최근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 공감태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전 시장 전략을 저희가 꼼꼼히 배우기 시작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아침 10시 구간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시장 그래도 좀 버텨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간밤 또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개월 반 만에 장중에 900선을 계속 터치를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포착됩니다. 현재 구간 어제보다 0.32%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899.74포인트, 1포인트도 남기지 않은 900선 근처입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핫5로 검색해보는 시장 분위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핫1 들여다보실까요? 오늘의 종목은 S맥 첫 번째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암치료제 개발 자회사죠. 다이노나가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25% 가까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355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핫2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텔로스인데요. 이틀째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입니다. 현재 1,655원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800억 원의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자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핫3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에 앞서서 한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 둔화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56% 감소한 수치를 공개했죠. 주가 하방 압력 크게 받고 있습니다. 14.29% 밀리면서 12만 6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전기입니다. 미리 예고해드렸네요. 오늘 0.79% 추가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MLCC 호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칠 것 없이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강세고요. 이달 들어서만 20%가량의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5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바로 웰바이오텍입니다. 사실 YB로드라는 사명이었는데 사명 변경이 있습니다. 웰바이오텍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바이오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현재 17% 뛰어오르면서 4,005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핫5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들여다보셨는데요. 시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 들여다보실까요? 일단 외국 기기의 매도세가 좀 어제 이어서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 아쉽습니다. 749억 원의 매도 우위 시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개인이 562억 원, 기관이 182억 원의 사자세를 유지하면서 일단 시장 방어에는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일단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해서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관은 좀 소폭이고요. 외국인 273억 원의 매도 우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들여다봤습니다. 10시 구간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부자들의 견제신문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아이뉴스타 김성은 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는 신문에서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금수저의 계속된 일탈, 반기업 정서가 뒤탈을 얻고 있다라는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70년이 지났는데 톱10 국가로 글로벌 이런 최빈국에서 발전을 시켰지만 이런 갑질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가 정신은 아직 대한민국이 미성숙 단계에 있어서 이 3세 경영자들의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자, 오늘 인터넷에서는 김성훈 팀장님께서 직접 꼽아주셨어요. 네. 이 트럼프 러중 통화 평화절하 용납할 수 없다. 이 경고 이 부분을 찍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통화 관련된 흐름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 흐름인데요. 이 트럼프가 사실 러중 통화의 이 평가 절하가 최근에 트럼프가 야기해 놓은 사실 무역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번에 이제 그 시리아의 이 공습을 계기로 해서 이 틈을 타서 러시아와 중국의 통화가 절하됐다고 계속 경고를 내놓는 상황인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요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 곧 이제 스타트 대비해서는 11%나 사실 달러가 절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은 배제를 시켜놓고요. 트럼프는 일단 최근 들어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통화만을 갖고 지금 계속 발언을 해놓는 상황이라 사실은 어폐가 있다는 점을 제가 하나 찝어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달러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 한국이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에서는 배제가 됐다라는 소식이 언제 반등을 나타냈지만 오늘 다시 1,060원 이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본격적으로 넘어갈게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 역시 안에 선두로 가는 건 IT와 BT, IT와 바이오테크 이렇게 먼트리에서 명명을 했는데요. 종목의 주인공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를 꼽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동반 강세 예상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면 44조 예상한 거에서 47조로 반등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감이 낮았는데 예상보다 양호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요. IT가 주도주 왕좌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종목. 수급 면에서는 IT와 바이오주는 대체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러니까 IT가 좀 가라앉으면 바이오주가 뜨고 그렇죠. 바이오주가 가라앉으면 IT주가 뜨고 이런 현상이 계속돼서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올라가는 것이냐 이게 시소같이 근데 IT주가 올라가도 바이오주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투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네. 지금 보면은 사실 바이오주는 실적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IT주는 이제 성장성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미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던 이 반도체 디램이라든가 가격세가 사실상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여파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하락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 IT 하이닉스를 또 매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었는데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약 1조 이상의 아까 영업이익이 뭐 3조 이상 상장사들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거기서 1조 이상을 이 삼성전자가 커버를 쳐줬어요.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아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삼성전기를 또 이렇게 새롭게 꼽아드렸는데 삼성전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MLCC의 공급 부족이 날로 높아지면서 그리고 MS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무라타가 전장 부품으로 MSG를 넘기면서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기의 우리가 IT 주 중에 제가 말씀 대장주로 추세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투톱으로 바이오주도 손꼽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연 한 4일 동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흐름이 조금 이어지면서 사실상은 기존에 주도를 했던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 보수적인 전략과 함께 예. 그 흐름이 유한양액이라든가 실질적인 실적주로 넘어갔다는 점을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인 바이오주와 IT주의 이 투톱.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움직임 체크하시고요. 프리미엄 가전에선 LG전자, 앞서 얘기한 MLCC북을 삼성전기가 탑픽으로 최근에 아주 급부상하고 있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이렇게 3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이오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는데 울상을 짓고 있는 최근에 된서리를 맡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통신주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신저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주가 흐름 볼게요. SK텔레콤 무슨 이거 미끄럼틀도 아니고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LGU+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요. 마치 통신사는 옷을 벗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2G, 3G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이어 이번에 LTE의 원가 공개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여러분 잘 보세요. 매도를 하고 값을 떨어뜨린 후 다시 매수하는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대요. 자, 통신주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면요. 네, 패턴은 보이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보수적 입장, 중장기적으로. 뭐 사실 이런 원가 공개의 파장은요, 우리가 지금 쓰는 LTE보다는 2G와 3G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여파는 이제 제한적이지만 이미 투자 심리가 외국인들의 악화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통신주 3사를 보면은 고점 대비 하락률이 굉장히 컸어요. 뭐 정부에 반하는 이런 이 통신주들의 흐름이 벌써 작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상 낙폭은 과대시켰다. 그리고 바닥론까지 나오곤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5G로 상용화가 되는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우리가 바닥론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통신주는 보수적으로 보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래도 그나마 통신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안정적인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5G에 대한 또 우리가 수혜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G에 대한 그 기대 수혜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 대법원에 요금 공개를 판결 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요. 이 통신주에 대해서는 악영향이고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투심이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특징도 살펴볼게요. 현대차 그룹이 오늘 일제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계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를 밀어주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응원하는 지지 소식에 동반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주가 흐름 보실까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오늘 3-4%씩 오전보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이 지난주 주말 현대차 그룹 경영진을 만나 배당 확대나 무수익 자산 활용 방안 검토,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면서 지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주이기도 하고요. 주요 엘리엇이 현대차 그룹의 주주임에. 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더 꾀할 수 있을까요? 주주 입장에서. 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주는 게 미국과 중국의 판매량 증가가 일단 주가의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포인트는 지배구조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는 모비스와 글로비스.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수익이 잘 나는 AS 부분을 이제 글로비스에 줬는데 근데 국내 부분만 이제 줬다는 거죠. 수익이 잘 나는 해외 부분을 일단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합병 비율도 사실 우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엇이 그렇게 크게 반대할 부분도 없습니다. 일단 수익 구조 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배 구조 이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뭐 엘리엇이 주주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또 주주환원 정책까지 시행했다는 점에 봤을 때는 현대차의 이런 그 중국과 미국의 판매량이 급속하게 진전이 되지 않더라도 하반기 들어서는 우리가 SUV 이제 시장 진출,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최근에 K3에서 나타났던 엔진
이 연비가 좋아지는 엔진의 신개발이 네. 사실은 이 매출과 굉장히 직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하반기에 들어서 네. 실적보다는 모멘텀적인 요소로 그렇군요. 주가의 반등이 좀 빠르게 네.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내외 판매 부진에 주가가 자, 부진을 면치 못했던 이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자, 좀 더 모멘텀을 깰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